적조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종합대책도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올해부터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유료화됩니다. 진주시는 입장료를 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창원에 새 야구장이 확정됐습니다. 100% 개방형 야구장으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적조가 확산되면서 거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토살포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확산이 더욱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떼죽음 당한 참돔. 경남 거제와 남해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적조 때문에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박 380여 척을 동원해 연일 1000여 톤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남해안에 살포한 황토 해낭은 11,000여 톤으로 황토를 살포하는 데만 14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해수부는 247억 원으로 적조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2013년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양식장 보호를 위한 첨단 구조물 개발 등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입니다.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온이 높아지고 부영양화가 되면서 4년째 이어지는 적조 피해, 어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이 물 색깔 보이죠? 예. 이 물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파래야 되는데 지금 적조 아주 심해요. 지금 밥을 안 먹고 술을 먹고 살고 있어요. 황토 살포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적조 피해가 크게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적조 경보가 발령된 남해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질병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과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양식어류가 스트레스 증가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며 사육도구와 수조 주변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돌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과 조피볼락의 연쇄 구균병, 돔류의 트리코디나충 등의 질병 발생도 우려됩니다. 최근 화재로 환자 1명이 숨진 김해안 종합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려웠었는데요. 특히 환자가 많아 대피가 어려운 병원은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병원 병실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지만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손쓸 수 없었습니다. 병실 어디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겁니다. 일부 설치가 아니라 위에 하고 이게 세 곳만 하면 되는데 그 세 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또 다른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환자들로 가득한 병실 내부에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치를 때 이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면은 편리하게 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하면 좀 힘들고 시설이 각 배수 라인이 다 지나가야 되고 그걸 소방법하고 연결해야 되고. 문제는 이들 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이처럼 11층 미만이거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 때도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환자들의 대피가 어려워 22명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개정돼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반 병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중환자 등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전면 유료화를 선언한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올해 축제 개막을 40여일 앞두고 입장료와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성인 기준 입장료는 10,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올해 진주남강 유등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입장료 징수 등 유료화 확대입니다. 축제 외형은 갈수록 커지지만 국도비 지원은 4년 전 10억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 관람객 28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과 안전 문제가 반복된 것도 유료화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등축제가 결국은 관광 상품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 상품은 외지 관광객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무료화를 이제 유료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0원, 초중 고교생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5,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진주 시민에게는 1인당 한 장씩 초대권을 나눠줘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진주성과 진주교, 천수교를 잇는 2km 유료화 구간 경계는 전통 성벽 모양 등과 창작 등 8개 매표소가 함께 설치됩니다. 또 유등 재료를 고급화하고 볼거리를 다양하게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축제의 질을 높이면서도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또 가장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유료화를 시도하는 진주남강 유등축제. 이제 알찬 준비로 최고 콘텐츠와 책임 경영을 선보이는 첫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창원시의 새 야구장이 국내 최초로 100% 개방된 형태로 지어집니다. 이번에 결정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6개 공모안 가운데 가고파 파크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 가고파 파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 개방된 형태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야구장 전면이 공원처럼 조성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홈구단하고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동선이 아주 편안하게 돼 있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요. 지난해 신축된 기아 타이거즈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지역민들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야구 관중이 증가한 것처럼 창원 새 야구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야구장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았던 대구나 광주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경기장이라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야구장 건립을 위해 창원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200억 지원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비 1,240억 원 가운데 국비가 290억, 도비 200억인데 도비 지원이 미뤄지면서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2, 3년에 걸쳐서 받아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5월까지 이제 국비가 신청이 되고 9년 전부터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창원시는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2개 공공기관 자리가 2017년 도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지금의 인재개발원 자리엔 경남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엔 경상남도 기록원이 문을 엽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경남인재개발원입니다. 연간 12,700명이 교육받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내년 초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이전합니다. 7,600제곱미터, 석동의 건물은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으로 거듭납니다. 260석 규모의 독서실이 들어서 24시간 개방되고 중고생들의 학습 공간이 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서민가정 자녀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생활 관리를 갖다가 직접 관리하고 열람실에는 50만 권의 책이 소장됩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도 연결돼 전자책을 볼 수 있고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사이버 도서관도 문을 엽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모든 시설을 고치고 점자 책도 갖추게 됩니다. 학습관을 무료로 24시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 6,600제곱미터터에는 경상남도 기록원이 들었습니다. 경남도정 100년의 기록물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중요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기록원은 도민에 공개돼 기록문화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표 도서관과 기록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안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대학 수능시험 성적 분석 결과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과목별 표준 점수 평균은 국어 A 과목이 98.6점으로 10위, 국어 B 15위, 수학 A 10위, 수학 B 14위, 영어 15위였습니다. 특히 수학 B 성적은 전국 평균보다 6.6점이나 낮았습니다. 한편 시군별로는 거창군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 지원 정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실수요 지원 위주로 정책을 재조정합니다. 경상남도는 현행 귀농, 귀촌 지원책이 재정 지원 위주여서 이른바 퍼주기 지원의 우려가 커 농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화 해소와 실제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과 협의해 귀농, 귀촌 지원책을 재정 지원보다 정착 지원 위주로 재조정하며 그동안의 지원 예산은 기존 농업인 지원 강화로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다음 달 7일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특위는 이날 박 교육감과 이현욱 행정국장 등 5명을 출석시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위위원 13명 외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 10명 차출을 요청했습니다. 의지연습의 일환으로 거제 석유 비축기지를 방어하는 실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낮 거제시 이루면 석유공사 거제 비축기지에서 유류 저장 탱크가 폭파된 훈련 상황을 가정해 육군 39사단과 경찰, 소방 등이 참가하는 복합 재난 대응 훈련이 열렸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기지 방어와 유출된 기름을 방지하는 작업이 민관군 공조로 이뤄졌습니다. 창원 산단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센트럴이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노조 지회장을 다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센트럴 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신청에 대해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